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사연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두 얼굴에 속아 넘어가 버린 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철저하게 짓밟아 버린 못된 시어머니와 한 남편에 대한 사연 속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40대 미장원을 하며 딸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세상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산다고 할 만큼 많이 변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런 일들은 꿈도 못 꿀 뿐더러 오히려 시어머니의 겉과 속이 다른 속내에 가슴 아리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답니다. 기고하고 팔자 사나운 제 이야기 좀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제 어린 시절은 방황 그 자체였습니다. 부모님은 일찍이 이혼을 하셨고 저는 엄마와 살다가 엄마가 재혼을 하는 바람에 쫓기듯이 다시 아버지에게 왔고 아버지 또한 재혼을 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할머니에게 보내져 천덕꾸러기로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는 원망도 많았고 할머니를 참 많이 미워하기도 하였는데 그도 그럴 것이 아비도 버리고 어미도 버린 저를 뭐 그리 고운 눈으로 보실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눈엣 가시 같은 저를 어쩔 수 없이 맞게 된 할머니 인생도 참 가련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꼭 다짐을 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 가정을 만들게 되면 우리 부모님과 같이 헌신짝처럼 가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그 가정을 지키겠다고요.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모에게도 버림받았고 더군다나 쫓기듯이 간 할머니에게도 사랑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컸던 저는 처음으로 저를 좋다고 하는 남편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연애하는 기간 동안 딱히 다른 문제는 없었지만 다만 남편은 술을 좀 과하게 먹는 편이었어요. 처음엔 술을 많이 먹어도 약간 술주정을 부리고는 했는데 결혼을 하고서 남편은 술의 의존도가 점점 세졌고 주정도 심해지더군요. 폭력적이거나 물건을 부순다거나 남에게 시비를 거는 주정이 아닌 남편은 옆에 있는 제게 계속해서 술을 권하는 그런 주정이었습니다. 신혼일 때는 그런 남편의 주정이 귀엽기까지 하였으나 아이를 가졌을 때도 술을 권하는 주정을 보이자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치료를 하자는 이야기를 했죠. 제가 보아도 남편은 중독의 수준을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남편은 치료를 선택하였고 이후 술을 완전히 끊는 듯 싶었습니다.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남편이 대견했고 자랑스럽게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끄는 것이 아니라 참고 있었다는 게 맞는 표현일 듯 싶네요. 예쁜 딸아이를 낳고 그동안 임신 중이라 하지 못했던 미정원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에도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작은 동네 가게를 열게 되었고 입소문이 나면서 제법 단골도 생기고 나중에는 동네 아지트가 될 정도로 미장원은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손이 모자라 예전 직장 동료였던 친한 언니를 영입하기 위해 부부 모임 형식으로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언니는 저의 스카우트 제의를 흔쾌히 받아주었고 저녁 식사에 이어 가볍게 맥주 한 잔씩을 하게 되는 호프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죠. 아무리 술을 끊었다 하더라도 술자리에 있는 것이 곤혹스러울 듯 싶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괜찮겠어요? 지금 호프집으로 갈 건데 당신한테 너무 몹쓸 짓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여기서 그냥 인사하고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언니랑 형부도 이해해 줄 거예요. 아유, 2차까지는 나도 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도 함께 일하자는 내 청을 한 번에 허락해준 언니 기분을 조금은 맞춰줘야 할 필요는 있으니까 그냥 나 혼자만 다녀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술 마시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줘요. 남편은 저를 한참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더군요. 다행히 남편은 저의 말을 이해해 주었고 먼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저는 언니 내외와 가볍게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에 온갖 집기들이며 옷들이 모두 다 집밥 한가운데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고 그 앞에서 남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널브러져 있더군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더니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셔도 단 한 번도 폭력적이지 않았던 남편은 그날은 마치 폭주하는 기차처럼 멈출 줄을 모르더군요. 제가 도망을 가자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며 집밥 공터 한가운데 모아놓은 집게들과 옷에 불을 붙이더군요. 저는 엉망이 된 모습으로 바로 5분 거리에 있는 시어머니 집으로 도망을 갔고 우선 그날 아침나절에 시어머니에게 맡긴 딸아이의 안전을 살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모습을 보시더니 놀란 기색은 보이셨지만 딸아이를 안고 있는 제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암탉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이야기 모르니? 정도껏 지 남편을 잡았어야지.
아니 남편은 그동안 뭘로 생각을 했으면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애 면박을 그렇게 줄 수가 있는 거니? 우리 아들이 나한테 와서 벌벌벌 떨더라. 손님들하고 같이 있는데 마누라라는 사람이 서방을 믿지 못하고 내쫓더라고. 우리 아들이 너보다 못한 게 도대체 뭐길래 지한테 술 좀 권한다고 마치 환자 취급해서 치료받게 만들더니만 내가 딱 봤을 땐 지금 이런 사달을 만든 건 바로 너야. 유난을 떨어도 적당히 떨었어야지.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 사람을 무시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 사람 걱정되어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같아서 집에 가는 게 좋겠다고 양해를 구하며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저는 엉망이 된 얼굴을 하고 억울해하며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니는 콧방귀도 끼지 않으시더군요. 고아나 마찬가지인 걸 받아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기어코 네가 선을 넘는구나. 어디서 감히 남편을 그것도 사람 있는 데서 면박을 줄 수가 있어? 이후 남편은 술을 계속해서 마셔댔고 치료를 권하는 저의 말도 듣질 않았고 술만 마셨다 하면 폭군처럼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매달려도 보고 울어도 보고 했지만 그럴수록 남편은 더욱더 제게 잔인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다짐했었던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 없는 딸 아이를 만들 수는 없었기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남편이 술을 마신 날에는 딸아이를 업고 집을 뛰쳐나가기 일쑤였죠. 하지만 언젠가는 남편이 참고 있는 저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기어코 저를 포함 어린 딸 아이에게조차 술만 마시면 주정을 하게 되었고 결국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남편이 저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가진 기술이 있어서인지 타지 생활인데도 딸아이와 먹고 살 길은 열리게 되더군요.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티를 내고 싶지 않아 딸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오직 제 삶의 이유는 딸아이였고 쥐면 부서질까 불면 날아갈까 하며 애지중지 딸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다짐을 했지요. 내 인생에는 더 이상의 남자는 없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세상 사라는 것이 어디 마음 먹는 대로 흘러가던가요? 외롭게 자라 사랑에 항상 굶주렸던 저는 미련하게도 한 남자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는 전 남편과는 완전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술은 입에 한 잔도 못 댈 정도였고 다정다감하고 저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감싸 안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머리에서는 더 이상 내 인생에 남자는 없다. 나에게는 딸밖에 없다. 우리들만 이렇게 평생 의지하며 살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 가슴은 그 남자를 볼 때마다 요동을 치더군요. 또한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남자가 저를 좋다고 하니 정신이 나간 건지 그 남자에게 또다시 빠져버리게 되더군요. 그렇게 저는 저의 집에서 그 남자와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동거지 사실이 온 관계였지요. 그렇게 당하고도 남자품이 그립다더냐, 남자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요망한 여자인 것이냐 하고 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너무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딸아이 또한 제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었지만 동등한 관계에서 사랑받고 싶었고 보호받고 싶었고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절대적인 편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다행히 동거를 시작한 남자는 변함없이 제게 다정했고 우리 딸 또한 친딸처럼 아껴주었습니다. 이제 나에게도 행복이 찾아오는 것 같아 기뻤고 지금 이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게 되기를 얼마나 빌고 또 빌었는지 모릅니다. 전 남편과는 이혼을 하지 않았기에 법적으로는 동거인이었지만 저는 남편에게도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담이 되기는 하였지만 매달 꾸준히 용돈부터 시작해서 어머님 편하게 사용하시라고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도 렌탈로 넣어드렸지요. 물론 렌탈비는 제가 부담을 했고요. 어머니 또한 저를 며느리로 생각을 하셨는지 부담 없이 아들 욕도 하시고 그리고 딸아이도 친손녀처럼 예뻐해 주셨답니다. 그런 어머니를 저 또한 진실된 마음으로 대해드렸고 시어머니이자 나의 엄마로 생각하면서 살겠다고 다짐을 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어머님이 남편 모르게 저만 혼자서 집으로 좀 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날 일을 빨리 마치고 어머니 이야기가 궁금했기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가, 니들이 결혼만 안 했지 부부나 마찬가지지 않니?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네 남편 다시 공부를 하게끔 하는 게 어떨까 싶다. 걔가 법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우리 집 사정도 있었고 그리고 갑자기 로스쿨인지 뭔지가 나와서 애가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던 거거든. 학교를 다시 가야 한다고 하는데 로스쿨 학비가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 어찌되었든 네 남편 법관 만들고 너도 전 남편이랑 이혼하고 호적을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니? 네가 지금 벌 수 있을 때 몇 년만 지원을 해주면 우리 아들 분명히 합격할 거다. 애가 정말 똑똑하거든.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저렇게 지 적성에도 안 맞는 곳에서 일하는 모습 보면 내가 밤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한다, 통곡을. 남편은 예전부터 법관의 길을 가고 싶어 했었는데 집안의 사정과 나라 정책의 변함에 따라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취업을 바로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을 믿었고 그를 사랑했기에 저는 그의 뒷바라지를 마다하지 않았고 저의 뒷바라지에 보답이라도 하는 듯 남편은 준비를 하자마자 서울에 있는 로스쿨에 당당히 합격을 했다고 하더군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경우였지만 저는 제 남자였고 우리 딸의 아빠라고 생각을 했기에 기꺼이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마련해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어느 날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 중에 낯이 익으신 분들이 들어오시더군요. 기억을 더듬고 더듬어서 저는 그분들이 시어머니 친구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일전에 개모임 하시는 분들과 여행을 보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일행분들과 행복하게 찍으신 사진을 남편과 제게 보내주셨던 게 있었거든요. 물론 그분들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마치 어머니 며느리가 저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반갑더군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제 미용실에서 시어머니 친구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나와 시어머니가 참 인연이 깊은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신기했습니다. 저는 친구분들께 더 친절하게 응대를 해드렸고 세 분은 나란히 펌을 하신 상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당연히 그분들 이야기에 제 귀는 집중이 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어머님 친구분들이기에 더 호기심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구 하나 물었지 뭐야. 결혼 안 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여자가 돈을 좀 버나 봐. 옆에 내 집에 이것저것 들어온 거 못 봤어? 아주 그냥 자랑질을 얼마나 하던지 내가 눈꼴셔가지고. 그럼 언제 결혼시킨대? 그냥 그렇게 살기만 한데? 그래도 며느리인 거잖아. 말도 마. 며느리는 무슨 며느리야. 내가 들어보니까 여자가 아마 이혼을 안 했다지. 애 하나 들쳐없고 야반도주했대. 남편 피해서 도망 온 거지 뭐. 정에 굶주리고 순진한 여자애를 그 아들놈이 꼬신 거지. 애까지 딸리고 나이도 많은 여자애 뭐 좋다고 물고 빨고 하겠나? 적당히 아들놈 자리 잡을 때까지 호구 노릇하라고 지금 오냐오냐 해준다는데 뭐 모르지 그러다가 애라도 생기면. 근데 너무 복잡하다. 자고로 사연 많은 여자는 재수없는 법이야. 에휴 내 딸년이 만일 그런 대접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휴 상상도 하기 싫다. 일전에 그 여자가 조금 아팠나 보더라고. 아주 그냥 나를 붙잡고 빨리 나와서 돈 벌어야 할 텐데 늙어 그런지 애가 회복을 못한다고 징징거리더라고. 그것도 모르고 이것저것 다 퍼다주는 그 여자만 불쌍한 거지. 그럼 뭐야? 며느리도 생각 안 하는데 아들로 등록금까지 그 여자한테 대라고 하는 거야? 등록금은 무슨? 그 아들놈 순 날라리잖아. 생긴 것만 봐도 딱 답 나오잖아. 로스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게 어디 들어가는 게 쉬워? 지금 학교 다니며 공부한다고 여자한텐 거짓말하고 돈 가져다 쓰는 거지 뭐. 어디서 술이나 처먹겠지. 에휴, 여자 팔자란 자고로 남자를 잘 만나야 하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고 돈 가져다 주는 그 여자만 불쌍하지 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구분들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미련한 저는 첫 번째 남편에 이어 두 번째 남편에게도 속아 넘어갔던 것이었고 그들의 친절함과 다정함에 눈이 멀어 간도 쓸개도 다 빼주는 그런 호구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아주머니들에게 제 신분을 밝히고 지금 하신 이야기가 사실인지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야기하기를 주저하시고 당황하셨으나 이내 남편과 시어머니라는 사람들이 저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철저하게 이용만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그러면서 남자 눈을 보는 눈을 좀 키우라고 타박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그리 여자가 해프냐고 그렇게 야반도주를 할 정도면 남자한테 대일 정도로 되었을 터인데 어찌 그리도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거냐고 엄마 팔짝 딸도 따라간다는 말이 있듯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모든 짐을 정리해서 집 밖에 놓아두었고 그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어머니와 함께 왔고 뻔뻔하게도 제게 손가락질을 하며 왜 자기 짐이 밖에 있는 거냐며 제게 묻더군요. 우선 저는 로스쿨에 입학을 한 것이 맞는 건지 확실한 증거를 대라고 남편을 채근했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남편이 너무 어이가 없었고 결국 저는 그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당신을 욕하고 싶진 않아. 사람을 제대로 못 본 데 잘못인 거니까. 그래도 네가 사람이라면 그렇게 마음 약하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며 이용해 먹는 거 아니야. 너 정말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그렇게 살면 벌 받는 거야. 나도 좋다고 맞장구를 쳤으니 내가 누굴 욕하겠니? 큰 소리 나기 전에 지금 당장 네 짐 가지고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대신 네가 등록금이라고 가지고 간 1,000만 원 내일 중으로 바로 가지고 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 고소할 거야. 나같이 사연 많은 여자가 한 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 테니까 떼어먹고 싶으면 어디 한번 떼어먹어봐. 아니 이것이 우리 아들이랑 살게 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발뺌이야.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너라는 여자를 좋다고 할 만한 남자가 어디 있겠니? 나이도 많아. 애도 딸려 있어. 게다가 호적도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우리 아들 정도 되니까 받아주고 한 입을 덮어준 거지. 다른 남자들이었으면 홀딱 벗겨먹기만 하고 내 빼도 벌써 내 뺐어. 그리고 우리가 달라고 했니? 네가 알아서 우리한테 돈 주고 한 거 아니야. 고소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고소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너야말로 조용히 입 다물고 나 죽었어 하고 살아야 하는 거야. 네 딸도 너 같은 팔자 만들고 싶지 않으면. 딸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이성을 잃어버렸고 결국 저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뒹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도 같은 여자면서 어쩜 이리 무정한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건지, 본인 자식만 중요한 건지, 남의 자식은 개똥밭에 굴러도 상관없다는 것 같다는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상해죄로 저를 고소했고 저 또한 맞고소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판사판 볼 곳 못 볼 곳 다 보게 된 그런 사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저는 두 번째 남편과도 헤어지게 되었고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처음에는 도망갔지만 두 번째는 쫓아냈다는 것뿐이랍니다. 미련 곰탱이 같은 여자라서 이번에도 또 만만한 여자로 여겨 업신여김을 당했구나 생각하면 자존심이라는 것이 바닥으로 끌어내려가더군요. 남편은 애초에 로스쿨에 합격을 한 것도 아니었고 또한 로스쿨이라는 것이 지원을 한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더군요.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고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야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남자와 헤어지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합격했다는 말만 믿고 덜컥 학비를 마련해주고 그의 새빨간 거짓말을 보답이라고 생각한 저의 무지함에 얼굴이 화끈거리네요. 지금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딸아이와 작은 바닷가 마을에 안착을 했습니다. 딸아이에게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고 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싶었다는 것은 아마도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딸아이를 위한다는 것은 핑계였고 제 어린 시절 부족했던 것을 채우려고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렸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답니다. 딸아이만을 바라보며 이제 미련한 짓은 그만하고 그저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